지금 당신 계좌 한번 열어보세요. 코스피가 10달 만에 2배 반이 올랐거든요. 근데 당신 수익률은요? 이상하죠?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를 매일 갱신하고 있는데 당신 계좌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작년 4월 코스피가 2280이었어요. 오늘 마감가는 5650을 넘었고요. 10달 만에 2배 반. 이 속도는 역대급이에요. 만약 당신이 작년 4월에 1억을 넣었다면 지금 2억 5천만 원이 돼 있어야 정상이에요. 3억이나 4억이면 잘한 거고요. 근데 1억 5천, 1억 미만. 솔직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더 위험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공포가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탐욕은요, 그건 조금 있을 수 있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30년간 시장을 관찰한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알렉산더 엘더가 정의한 3M. 메서드, 머니, 마인드.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마인드예요. 탐욕스러운 순간에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무너져요. 공포스러운 순간에 공포에 먹히면 도망치고요. 지금은 어느 쪽일까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돈 벌었다고 하잖아요. 나도 지금이라도 전 재산 넣어야 하나. 이 문장이 당신 머릿속에 스친 적 있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코스닥은 오늘 하루에 5%가 올랐어요. 거래소는 3%.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하루 1% 오르면 큰 뉴스였거든요. 이 속도가 정상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그거 자체가 첫 번째 위험 신호예요. 이 채널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 한번 눌러두세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한 번 듣고 잊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식에서 수익은 어디서 나와요? 지수가 올라서. 아니에요. 정답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종목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있어요. 업종이에요. 탑다운 분석의 핵심은 지수를 보고, 업종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순서를 뒤집고 있거든요. 당신 계좌가 지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종목 탓하기 전에 업종을 점검해 보세요. 반도체 담고 있었어요? 로봇은요? 조방원은요? 증권주는요?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세가 폭발한 업종의 종목을 들고 있었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1억과 3억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업종들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대답도 잠시 뒤에 할게요. 먼저 더 무서운 숫자를 하나 보여드려야 돼요. 이격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고무줄이에요. 너무 세게 당기면 반드시 돌아와요. 지금 코스피의 이격도는 역사적으로 최대 수준에 가까워요. 배열은 아직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어서 꼭지점을 찍었다는 신호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고무줄은 이미 팽팽해요. 배열이 안 무너졌으니까 괜찮다고요? 그건 2008년 리먼 사태 직전에도 같은 논리였어요. 정배열이 유지되는 동안 모두가 안심했고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었거든요.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두 가지예요. 하나, 아직 상승 추세는 안 꺾였다. 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했어요.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 이 속도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추적해 볼게요. 작년 한 해 동안 10배가 오른 종목이 있었어요. 텐베거, 3개에서 4개. 대부분 로봇이었어요. 원뉴욕 홀딩스, 로보티즈, 의료 AI 분야의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 이름들을 작년 초에 들었다면 당신은 분명 의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12달 뒤, 그 의심은 후회로 바뀌었죠. 5배짜리는 더 많았어요. 조방원, 반도체, LUI. 한 해 동안 자산을 5배로 불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당신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텐베거는 왜 특정 업종에서만 나올까요? 실적이 10배 올라서가 아니에요.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텐베거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5년 뒤, 10년 뒤에 이 산업이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주가를 10배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주에서는 텐베거가 안 나와요. 증권주가 5년 뒤에 지금보다 10배 성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증권주가 오르는 이유는 단순해요. 지수가 2배 반 올랐으니까. 증권사 수익도 2배 반 날 거라는 계산이에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텐베거는 씨앗에 베팅하는 거예요. 증권주는 이미 열린 과일의 크기에 베팅하는 거고요. 과일은 더 커질 수 있지만 나무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면 올해의 씨앗은 어디 있을까요? 2월 기준 3가지 후보군이 보이기 시작해요. 첫 번째, 우주항공주. 1월 한 달 만에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두 번째,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선도주가 먼저 치고 나간 뒤 바로 아래탄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하비에스비아, 원액 IPS. 세 번째, 증권주.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증권주는 텐베거 자질이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지만 미래를 사는 돈이 아니라 현재를 확인하는 돈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 당신은 과일을 씨앗 가격에 사는 실수를 하게 돼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작년의 챔피언이 올해도 챔피언일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로봇주를 보세요. 작년에 텐베거를 만들어낸 바로 그 업종이 지금은 주춤하고 있어요.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요. 당신이 작년의 승자를 올해도 들고 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관성이에요. 관성으로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없어요. 시장은 항상 다음 이야기를 찾거든요. 당신이 어제 이야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돈은 이미 내일로 움직이고 있어요. 증권주를 예로 들어볼게요. 올해 1월 기준 대부분의 증권주가 100%에서 150%, 많게는 200% 올랐어요. 숫자만 보면 대단하죠. 하지만 이 수익률의 근거를 뜯어보면 불편한 진실이 나와요. 증권주의 상승은 시장 전체의 거래량 증가에 기대고 있어요. 지수가 멈추는 순간 증권주의 근거도 같이 사라져요. 반면에 우주항공이나 반도체 소부장은 달라요. 이 업종들은 산업 자체의 구조적 변화에 기대고 있거든요. 지수가 조정을 받아도 산업의 방향이 안 바뀌는 한 이야기는 계속돼요. 지금 당신 포트폴리오를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 담긴 종목들은 어떤 돈으로 오르고 있어요? 미래를 사는 돈이에요. 현재를 확인하는 돈이에요. 이걸 구분 못하면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어요. 지수가 2배 반 올라도 당신 계좌는 제자리일 수 있어요. 아까 첫 번째 파트에서 던진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업종을 제대로 골랐다고 해도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수익은 증발해요. 다음 파트에서 그 타이밍의 단서를 추적해 볼게요. 그리고 그 단서는 지금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도세, 트럼프의 정책 변수, 금리의 방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고무줄은 끊어져요. 매도 타이밍. 이 세 글자가 당신의 수익과 손실을 갈라요.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사실 언제 샀는지도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매수에 집착하잖아요. 어떤 종목을 살까? 언제 들어갈까? 하지만 시장에서 돈을 지키는 건 매수가 아니에요. 매도예요. 여기서 불편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신호를 읽는 거예요. 시장은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보내거든요. 문제는 그 경고가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이 놓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호는 미국에서 와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수. 잘못된 관세 정책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진동은 12시간 안에 서울에 도착해요. 두 번째 신호는 숫자에서 와요. 인플레이션 지표, 고용 지표, 그제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경기 둔화가 아니에요. 경착륙의 전조예요. 세 번째 신호는 금리예요.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가 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만약 그 기대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로 올라간 시장은 실망으로 무너져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모두가 꼭대기층을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세 가닥으로 돼 있어요. 정책, 지표, 금리. 세 가닥 중 하나만 끊어져도 속도는 느려져요. 두 가닥이 끊어지면 멈추고요. 세 가닥 모두 끊어지면 추락해요. 지금 이 세 가닥의 상태를 점검해 볼게요. 정책 케이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언제든 새로운 발표가 나올 수 있고, 그때마다 시장은 흔들려요. 이 케이블은 이미 달아 있어요. 지표 케이블. 현재 고용 시장은 아직 견디고 있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미룰 수밖에 없거든요. 이 케이블은 팽팽해요. 금리 케이블. 시장은 올해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인하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동결된다면 이 케이블에 가장 많은 무게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신호가 있어요.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거, 외국인의 매도세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팔고 있어요. 아직은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향이 중요해요. 외국인이 사는 시장과 외국인이 파는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지금은 외국인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단계예요. 이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을 반드시 감시해야 돼요. 잠깐 2008년을 떠올려 보세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석 달 전,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패턴의 초기 신호가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차트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배열과 이격도. 배열은 아직 정배열이에요.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격도는 이미 위험 구간에 진입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5일선과 21선. 주가가 이 평균선들 위에 있으면 정배열이에요. 건강한 거죠. 하지만 평균선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면 그게 바로 이격도 과열이에요. 지금이 그 상태예요. 만약 주가가 5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첫 번째 경고예요. 21선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그건 조정이 아니라 추세 전환의 시작일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지금 당신이 감시해야 할 신호는 네 가지예요. 미국의 정책 변수, 경제 지표의 동반 악화, 금리, 기대, 붕괴, 외국인 매도세의 가속. 이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면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점검만으로는 부족해요. 다음 파트에서 이 신호들이 실제로 당신의 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3명의 투자자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한 명은 살아남고, 한 명은 늦었고, 한 명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3명의 투자자가 있어요. 같은 시장, 같은 시간, 같은 정보.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투자자를 민수라고 부를게요. 민수는 작년 4월에 1억을 넣었어요. 업종은 반도체 소부장. 탑다운으로 접근했고, 지수를 보고, 업종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골랐어요. 10달 뒤 민수 계좌는 3억 2천만 원이 돼 있었어요. 지수 상승률 2배 반을 넘겼죠. 민수가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순서를 지킨 거예요. 두 번째 투자자, 지혜. 지혜는 작년 여름에 들어왔어요. 주변에서 모두 돈 벌고 있다는 말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전 재산 8천만 원을 넣었어요. 종목은 친구가 추천한 거, 업종 분석은 안 했어요. 지혜가 산 종목은 이미 고점 근처였어요. 시장이 조정을 받자 20%가 빠졌어요. 공포에 팔았어요. 다시 올랐어요. 다시 샀어요. 또 빠졌어요. 반복했어요. 10달 뒤 8천만 원은 5,2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지혜가 틀린 건 종목이 아니에요. 타이밍이 아니에요. 순서예요. 업종을 건너뛰고 종목으로 직행한 것. 그리고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마인드를 컨트롤하지 못한 것. 세 번째 투자자. 성호. 성호는 아직 시장에 있어요. 작년 초부터 로봇주를 사서 5배를 벌었거든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로봇주가 주춤한 지 2달째인데 성호는 안 팔았어요. 성호의 논리는 이래요. 작년에 5배 올랐으니까 올해도 오를 거야. 이게 바로 관성이에요. 시장은 이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성호는 작년 이야기를 붙잡고 있어요. 성호 수익은 지금 5배에서 3배로 줄었어요. 아직 수익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수익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안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정의 심리학이에요. 잠깐 멈출게요. 이 3명 중에서 당신은 누구에 가장 가까워요? 민수처럼 순서를 지키고 있어요? 지혜처럼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성호처럼 관성 속에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민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70% 이상이 지혜이거나 성호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민수도 안전하지 않아요. 민수는 순서를 지켰고, 업종을 잘 골랐고, 수익이 났어요. 하지만 민수한테도 약점이 있어요. 성공의 기억이에요. 3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민수의 판단을 흐리기 시작해요.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경계심이 내려가요. 경계심이 내려가면 신호를 놓쳐요. 신호를 놓치면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요.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3억 2천만 원은 한순간에 2억으로 1억 5천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알렉산더 엘더가 말한 마인드 컨트롤의 진짜 의미가 여기 있어요. 탐욕은 돈이 없을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었을 때 더 크게 와요. 공포는 손실이 났을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 줄어들 때 더 날카롭게 와요. 성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5배에서 3배로. 아직 수익이지만 공포는 이미 시작됐어요. 민수, 지혜, 성호. 3사람 모두 같은 시장 안에 있어요. 하지만 각자 다른 심리적 함정에 빠져 있어요. 민수는 자만, 지혜는 공황, 성호는 부정. 시장은 이 3가지 감정을 먹고 자라요. 상승장에서는 자만을 키우고, 하락장에서는 공황을 키우고, 횡보장에서는 부정을 키워요. 어떤 장이든 당신의 마음은 시장의 먹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요? 다음 파트에서 이 3명의 투자자가 앞으로 닥칠 조정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시뮬레이션해 볼게요. 그리고 그 선택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를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한 발 앞에 있어요. 문제는 그 한 발을 유지하느냐, 잃어버리느냐예요. 조정은 와요. 문제는 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이 그때 뭘 하고 있느냐예요. 시뮬레이션을 하나 돌려볼게요. 코스피가 현재 수준에서 15% 조정을 받는다고 가정해봐요. 역사적으로 빠른 상승 이후의 조정폭은 10%에서 20%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민수의 경우 3억 2천만 원. 민수는 이격도가 과열이라는 신호를 읽고 있었어요. 포트폴리오의 30%를 현금화했거든요. 조정이 왔을 때 나머지 70%에서 손실이 났지만 현금 30%로 저점 매수를 했어요. 조정 후 민수 계좌 약 3억 원 거의 지키면서 새로운 포지션까지 확보했어요. 민수는 조정에서 기회를 만들었어요. 지혜의 경우 5,200만 원. 지혜는 이미 손실 상태예요. 조정이 시작되자 공포가 극대화됐어요. 남은 것마저 전부 팔았어요. 시장이 반등했을 때 지혜 계좌에는 현금 4천만 원만 남아 있었어요. 지혜는 조정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반등에서도 도망치고 있어요. 바닥에서 팔고 꼭대기에서 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건 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의 부재예요. 성호의 경우 수익이 3배에서 2배로 줄었어요. 조정이 오자 로봇주는 추가로 20%가 빠졌고요. 성호의 5배 수익은 이제 1.5배가 됐어요. 그래도 성호는 안 팔았어요. 성호의 말. 원래 주식은 오래 들고 있어야 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산업의 방향이 유지될 때만 맞는 거예요. 로봇주의 단기 모멘텀은 이미 꺾였고, 시장의 관심은 우주항공과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동했어요. 성호가 붙잡고 있는 건 종목이 아니에요. 과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는 투자자한테 시장은 자비를 안 베풀어요. 여기서 패턴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조정이 왔을 때 살아남는 사람의 공통점. 그건 예측이 아니에요. 준비예요. 민수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았어요. 다만 신호를 읽고 현금 비중을 조절하고 조정이 왔을 때 행동할 여유를 만들어뒀어요.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의 본질이에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은 얼마예요? 100%가 주식에 들어가 있다면 당신한테는 조정이 곧 재앙이에요. 30%가 현금이라면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돼요.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 여유예요. 현금이라는 여유. 그리고 그 여유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결단이에요. 잠깐, 여기서 흑백 요리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최강록 셰프가 결승에서 했던 말. 저는 조림인간입니다. 평생 한 가지를 조려온 사람의 자신감. 근데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을 한 가지 방법으로 시장을 본 사람이 있어요. 추세 매매. 올라가는 걸 사고, 더 올라가면 더 사고, 꺾이면 나오는 것. 단순해요. 하지만 30년을 버틴 방법이에요. 추세 매매자의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아직 상승 추세예요. 정배열이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추세 매매자가 동시에 말해요. 이 속도는 정상이 아니라고. 추세를 믿되 속도를 경계하라. 이 한 문장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태도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3가지 행동 원칙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현금 비중을 점검하세요. 포트의 20에서 30%는 현금으로 유지하는 게 조정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이에요. 둘째, 업종을 재점검하세요. 당신이 들고 있는 종목의 업종이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인지 확인해 보세요. 주도 업종이 아니라면 그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시세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매도 기준을 미리 정하세요. 5일선 이탈, 21선 이탈, 손실 퍼센트 기준. 뭐든 좋아요. 기준 없이 감정으로 매도하면 당신은 지혜가 돼요. 기준을 정해두면 최소한 민수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장의 구조를 봤어요. 업종을 봤어요. 심리를 봤어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어디에 돈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엔터 업종부터 볼게요. 이 업종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대장주의 방향. 대장주가 움직이면 업종 전체가 따라가요. 대장주가 멈추면 나머지도 멈춰요. 엔터의 대장주는 하이브예요. 2월 말 기준. 하이브의 차트는 엔터 업종 내에서 가장 견고해요. SM보다 YG보다 나은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하이브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차트 때문만은 아니에요. 3월에 거대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거든요. BTS의 정식 앨범 발매, 그랜드 월드 투어, 그리고 그 시작점인 광화문 공연.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기대감이 현실이 되기 전에 주가는 이미 반응하거든요. 스케줄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벤트 한 달 전, 늦어도 일주일 전에 이미 진입해요. 3월 초중순으로 갈수록 하이브에 대한 리포트가 쏟아질 거예요. 뉴스가 나오고, 관심이 몰리고, 거래량이 터지고요. 이건 예측이 아니에요. 스케줄에 기반한 패턴이에요. 대장주인 하이브가 움직이면 그 확산은 다른 엔터주로 번져요. ESM, 이익에, 대장주를 관찰하면 업종 전체의 온도를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엔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업종이 있어요. 화장품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K뷰티예요. 화장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얼굴에 바르는 걸 떠올리잖아요.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하지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K뷰티는 그것과 전혀 다른 세계예요. APR이라는 회사를 볼게요. 이 회사는 메디큐브라는 홈뷰티 기기를 만들어요. 20,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한때 10조 원을 찍었어요. 10조 원. 화장품 회사가 아니에요. 홈뷰티 디바이스 회사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K뷰티 투자의 출발점이에요. 삼양식품을 떠올려 보세요. 불닭볶음면이 한국에서만 성공했다면 시총 1위조에서 끝났을 거예요. 동남아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아마존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10조까지 간 거예요. 음식 분야 시총 1위. APR도 같은 공식이에요. 국내에서 성공한 제품이 해외에서 터지는 순간, 그 순간이 주가의 변곡점이에요. APR의 메디큐브가 바로 그 경로를 밟고 있었어요. 하지만 APR만이 아니에요. K뷰티의 지도를 더 넓게 펼쳐보면 피부과에서 시작된 또 다른 흐름이 보여요. LNC 바이오, 리쥬란이라는 스킨 부스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피부과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이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이 회사 주가는 작년 8월부터 6달 동안 두세 배 올랐어요. 케어젠, 영업이익률 4, 50%. 한국에서는 아직 식약처 승인을 못 받았지만 중동과 아시아에서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어요. 아마존 진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클래시스, 슈링크라는 리프팅 기기를 만든 회사, 파마리서치, 주벨룩이라는 스킨 부스터를 만든 회사.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부품 국산화예요. 반도체 소부장에서 몇 조짜리 기업이 탄생한 이유와 정확히 같은 논리예요. 외국산 의존도가 높던 피부과 기기와 시술 제품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의 공식을 기억하세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회사가 몇 조까지 가는 것. 그 공식이 지금 K뷰티에서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아요. 이 흐름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 답은 마지막 파트에서 정리할게요. 시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 함께 지금까지 당신이 본 걸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은 10달 만에 2배 반이 올랐어요. 속도는 역대급이에요. 그리고 빠른 상승 뒤에는 반드시 조정이 따라와요. 이건 비관론이 아니에요. 역사예요. 2008년, 2020년, 2022년. 빠르게 오른 시장은 빠르게 되돌린 적이 한 번도 빠짐없이 있었어요. 예외는 없었어요. 하지만 조정이 곧 폭락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조정이 온다는 말을 듣고 전부 팔아야 한다고 해석하거든요. 그게 바로 지혜의 실수였어요. 조정은 시장이 숨을 고르는 과정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물 마시는 구간이에요. 달리기를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구간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문제는 물 마시는 동안 방향을 잃는 사람들이에요. 조정 구간에서 공포에 팔고, 반등에서 탐욕에 사고, 다시 조정에서 공포에 파는 사람들. 이 순환이 계좌를 갉아먹어요. 당신이 기억해야 할 건 딱 3가지예요. 첫째, 현금은 기회의 연료예요. 조정이 왔을 때 현금이 있는 사람만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어요. 현금 없이 조정을 맞으면 당신은 관객이 돼요. 참여자가 아니라. 둘째, 업종은 종목보다 먼저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시장의 관심 밖에 있으면 주가는 안 움직여요. 탑다운의 순서를 무시하면 지수가 2배 올라도 당신 계좌는 제자리예요. 셋째, 매도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신호예요. 5일선 이탈, 21선 이탈, 외국인 매도세 가속, 경제 지표 악화. 이 신호들을 미리 정해두고 신호가 오면 실행하세요. 감정으로 매도하면 바닥에서 팔게 돼요. 마지막으로 민수, 지혜, 성우를 다시 볼게요.
조정이 끝나고 시장이 다시 상승을 시작했을 때 세 사람의 위치는 이렇게 달라져 있었어요. 민수, 조정에서 현금으로 저점 매수를 실행했어요. 새로운 주도 업종인 우주항공 소부장에 진입했고요. 계좌는 3억 원에서 다시 상승을 시작했어요. 민수는 조정을 통과했어요. 더 강해져서 지혜, 조정에서 전부 팔았어요. 반등을 지켜만 봤고요. 용기를 내서 다시 진입했을 때는 이미 시장이 상당히 올라 있었어요. 4천만 원은 3,500만 원이 됐어요. 지혜는 시장 안에 있었지만 시장 밖에 있었어요. 성호, 로봇주를 끝까지 붙잡았어요. 시장이 반등했지만 로봇주의 반등폭은 시장 평균에 미치지 못했어요. 5배였던 수익은 1.3배가 됐어요. 성호는 여전히 수익이지만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손실이에요. 세 사람의 차이를 만든 건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는 같았거든요. 차이를 만든 건 시스템이에요. 신호를 읽는 시스템, 현금을 관리하는 시스템, 업종을 점검하는 시스템, 매도를 실행하는 시스템. 시스템이 없는 투자자는 감정의 노예가 돼요. 시스템이 있는 투자자는 감정이 와도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게 민수와 나머지 두 사람의 유일한 차이예요. 지금 시장은 당신한테 시간을 주고 있어요. 아직 정배열이 유지되고 있어요.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격도는 경고하고 있고 외국인은 빠지고 있고 정책 변수는 예측 불가해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당신은 이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안다고 말해요. 하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한테 물어볼게요. 내일 장이 열리면 당신은 뭘 먼저 하실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열고 현금 비중을 확인하실 거예요. 업종을 점검하실 거예요. 매도 기준을 적어두실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시장은 준비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준비 안 한 사람한테서 가져가요. 이건 예측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반복된 사실이에요. 현금을 확보하세요. 업종을 점검하세요. 기준을 세우세요. 그리고 신호가 오면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계좌는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이 지키는 거예요.